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은 월요일 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한 시장이라서 지수도 방향성이 없이 조용하게 흘러나가고 있고 이슈 자체도 뭔가 특별한 것들이 없다. 하지만 요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번 주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지표적인 부분에 뭐가 있는지, 며칠날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금요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딱 일정 부분 수익을 다 챙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좀 증가 추이가 좀 주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눌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0만 명에 대해서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래서 눌리면은 우리가 또 들어가서 먹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잠잠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 증시 영향으로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번 주는 미국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에 각종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고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도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여기서 승부가 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 주간으로 27일에서 28일 FOMC가 있고, 주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등등 해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해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2분기 GDP, 그래서 이 빅 이벤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최근의 기술적 반등 흐름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폭은 0.75%랑 1%가 모두 시장 예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연말 목표 금리라든지 괴리가 축소가 되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부담감 장점이 좀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통과 기대가 당연히 높아지면은 달러화의 강세가 진정이 되고 외국인 수금 유입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26일부터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당연히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FOMC 결과까지도 시장이 잔잔하게 흘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 최악 같은 경우에는 76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784.7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번 주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브리핑을 해드린 거니까 어차피 시장이 올라온 것도 기술적 반등이고 시장이 조금 내려간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상한 거는 없어요. 어차피 낮은 박스권이고 시장이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실적이 버텨주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나마 좀 보는 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물가가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식상해질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는 거니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어차피 당장은 뭐 지금 시장에 답이 없구나, 큰 기대는 안 해야겠다, 아니면은 단 어느 정도 저점은 버텨주길 바래보자, 더 나올 악재도 이제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악재가 나와봐야 뭐 금리 인상 요거 말고는 뭐가 없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차피 지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내일 번쩍번쩍 오르는 거에서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개별 종목들의 개별 이슈 하나하나 내용적인 부분을 뜯어보고 실적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깔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똑같아요. 깔끔하게 먹는 사람이랑 정말로 막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이랑 같이 먹기 너무나도 싫잖아요. 깔끔하게 잘 먹으면은 저 사람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 근데 막 지저분하게 많이 먹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추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가지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노리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환율도 지금 뭐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딱히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저번 주말부터 본격 휴가 시즌이니까 한번 늘기는 늘 수밖에 없다. 왜냐? 당연히 잠복기도 있는 거고, 이번 주에 크게 안 늘더라도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 요번 주부터 보통 휴가 시즌이 좀 시작이 되고 다음 주가 아마 피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 거고, 코로나 쪽은 진단키트나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랑 정확하게 정비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코로나 관련주들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야지만 우리가 뭐 당연히 코로나 테마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7월 6일 영상에서도 신풍제약을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는 신풍제약을 가지고 일단은 다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7월 20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뜨잖아요. 신풍제약 인증이 많이 오는데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소량은 35,000원 뭐 매도를 걸어보세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은 뭐 홀딩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리딩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요런 테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잘 먹고 나오고, 또 안 간 것들 다음 거를 준비를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태경 케미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4,500원 여기서 좀 매수를 하세요 요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강조를 드렸냐면은, 어차피 지금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뭐 대한과학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콜드체인이랑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관련으로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적인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푹푹 찌고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배달을 시키고 마켓컬리라든지 뭐 쿠팡 프레시 아니면은 뭐 쿠팡 이런 것들 뭐 음식 같은 거 시키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같이 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름성 테마로도 슬금슬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너무나도 좋잖아요. 코로나로 엮여서 가면은 뭐 이걸로 가면은 수익적인 부분 이걸로 챙기면 되는 거고, 여름 테마로 엮여서 가면은 여름 테마로 수익적인 부분 챙겨서 나는 거고,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좀
걸리면은 크게 상승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항상 코로나 관련해서 뭐 신풍제약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은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재택근무, 음악병동, 온라인 교육, 재집펄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밀고 내려오잖아요. 신풍제약도 보면은 이것도 오늘 뭐 8%, 9%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특별히 코로나 테마가 끝나서 밀린다라기보다도, 제가 주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번주 조금은 다시 밀려야지만 우리가 매매하기가 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안 쉬고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은 재진입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다시 매매는 우리가 눌렸을 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좀 지지 구간을 또 다시 한번 만들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빵 터졌을 때 다시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눌리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때 재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풍제약 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든 뭐 다른 치료제든 백신이든 재택근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코로나 테마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눌리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점 만드는 거를 보고 그때 다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나오면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내가 저거를 샀는데 이거 왜 안 가? 오늘 신풍제약 8% 빠지네. 그냥 저번에 팔걸.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코로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뭐 신풍제약을 가지고 이렇게 38%, 그 다음에 뭐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히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는 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장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현대로템 이런 것도 뭐 수익적인 부분 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개월 하시면은 지금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주말 동안에 제가 이벤트를, 여름 이벤트를 열어드렸는데 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 읽어드리고 시장 내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싹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같이 좀 재밌게 실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월요일 하락장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슈적인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이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빗썸 인수 타진 소식에 급등을 하는 뭐 비덴트도 뭐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빗썸 쪽은 사실이 아니라는 뉴스가 있으니까 뭐 상한가를 풀렸다가 지금 보면은 다시 풀렸다가 갔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풀렸다가 가는 이런 모양 자체가, 여기 보면은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이런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사실 저는 가상화폐 쪽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지금 와서 거래소를 인수를 한다 라고 하는 기사가, 사실 저라면은 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약간의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이거를 굳이 지금 와서 좀 인수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약간 의외인 부분도 있고, 오늘 시장에 보면은 그나마 현대차가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대차를 딱 놓고 봤을 때도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언제 사야 되냐, RSI 30 이하 대형주잖아요. RSI 30 이하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사시고 그 다음에 RSI 뭐 70 부근까지 올라왔던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시가총액 무겁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 요거를 좀 노리시는 게 맞고,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현대공업 요런 게 시가총액이 지금 1255억 요 정도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리면은 요런 것들도 같이 겉절이로 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공업 이런 거 시가총액 가벼운 거를 하시는 거고, 나는 좀 그래도 묵직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RSI 30 이하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보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깔끔하게 다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같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그냥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수익적인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국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장도 지금 보면은 FOMC 이벤트라든지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도 일부 부각이 되면서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적인 부분이 나왔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똑같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느 위치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저점이 어디고 어디서부터 뭐 튕겨서 오를 거다, 요거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급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점을 만드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매수를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또 챙기고, 안 간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노려서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면은 안전할수록 우리가 더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의 시장을 아직 11시도 안 된 시장의 흐름인데, 뭐 아침장 분위기가 거의 오후 1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잠잠한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고, 그만큼의 좀 임팩트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쪽 모트렉스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율주행 쪽은 여러분들이 뭐를 매매를 하시든 하나가 튀면은 최소 10%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안 간 거 다시 잡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포트 내에 내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모트렉스가 됐든 인포뱅크가 됐든 아니면은 뭐 라닉스가 됐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됐든 아니면 뭐 세코닉스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한 종목씩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당장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요 두 개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증시 대내 여건이 문제였던 거지, 뭐 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미래 산업이 없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씩은 포트 내에서 좀 보유를 하시고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트렉스 뿐만이 아니라 뭐 나닉스가 됐든 인포뱅크가 됐든 세코닉스가 됐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됐든 자율주행 쪽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별표를 아이고, 이거는 5개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볼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볼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하시고,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미리 좀 잡아 놓으시고, 어차피 갈 종목, 미래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하고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전략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맨날 시청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적인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고 맨날 다르기 때문에 그 맨날의 시장의 흐름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손흥민이 지금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부상을 당했다가 축구 복귀를 했을 때 첫 경기는 뭔가 좀 무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귀를 했을 때 뭔가 좀 낯선 부분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막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대해서 맨날 파악을 못하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